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주도 현지 취재를 통한 관광기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주도는 원도심 관련 인물과 역사 자원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일대에 조성된 이중섭 문화거리. 천재화가 이중섭이 지난 1951년 피난 당시 1년간 가족과 함께 지냈던 생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침체됐던 원도심에 이중섭 미술관이 들어섰고 화재로 지붕이 소실됐던 영화관은 옛 모습 그대로를 살려 예술 공연장으로 새롭게 복원했습니다. 문화 공간으로 꾸며지자 이중섭 거리에는 다양한 형태의 예술 공방과 카페가 속속 들어섰습니다. 이중섭 작가님의 예술혼을 느낄 수 있고 이제 막 공방이랑 맛집이랑 카페 같은 것도 많아서 이제 정말 꼭 한번 와볼 만한 관광지인 것 같아요. 화가 이중섭의 이름만으로도 이곳 이중섭 거리는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화백의 예술혼을 엿보기 위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라면 한 번쯤 찾아보는 대표적인 관광지가 됐습니다. 이중섭 거리라는 그 네이밍이 이런 관광 수요를 만든 거고요. 결국에는 이 거리에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을 한 겁니다. 조선시대 제주도 행정 중심지였던 제주 목관화. 제주도는 이곳과 옛 제주성지 인근을 대상으로 원도심 재생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목관화를 따라 문화광장을 조성하고 주변 재래시장과 상권 활성화를 통해 관광의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제주 원도심을 가로지르며 옛 제주 주민의 젖줄이었던 산지천을 생태하천으로 새롭게 복원해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산지천 주변에 주민들이 떠나 빈 건물로 방치됐던 모텔 건물은 멋진 박물관으로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역사 경관을 만들어서 앞으로 미래 후손들을 위한 대비를 하고 그걸 통해서 매력적인 장소를 만드는 게 지금 주요 관점입니다. 주민들이 떠나 침체됐던 원도심을 관련 인물과 역사 자원을 발굴해 새롭게 꾸미는 제주도의 도시 재생 사업. 단순한 정지 여건 개선을 넘어 새로운 관광 자원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내에 해외 유명 작가 초청 정원이 조성됩니다. 순천시는 오는 30일 막이 오르는 2016 순천만 국가정원 산업디자인전을 앞두고 국가정원 내에 남아공 리옹크루지의 아프리카 페스티벌, 일본 이시하라 카주키의 센리 센테일 가든 등 4곳의 해외 유명 정원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정원 조성 작가 4명은 프랑스 쇼몬 가든 페스티벌 조직위 추천 작가와 영국 첼시 플라워쇼 금메달 수상 작가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정원은 오는 30일 2016 순천만 국가정원 산업디자인전 개막식에 맞춰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순천 문화예술재단 설립과 운영 방식을 두고 시와 의회가 다시 한번 충돌하고 있습니다. 연내 문화재단의 출범까지 불투명해졌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순천시의회 본회의장. 찬반 토론까지 거치는 경론 끝에 표결을 통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의회의 이번 주요 개정안은 재단의 정관 재개정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재단 임원 선임을 위한 추천위 구성도 시장과 의회 추천을 각각 4인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해야 되니 개정은 칙입니다. 순천시는 강하게 반발하며 의회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재단의 자율성을 후퇴시키고 민법 등 상위법에도 위반됐다는 겁니다. 정관을 재개정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적극 관여하겠다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배된다는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제의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순천시의 제의 요구에 따라 의회는 본회의일 기준 10일 이내에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지난 4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이달 본격 출범 예정이었던 순천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재단의 설립 운영을 두고 시와 의회가 다시 한번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재단의 연내 설립 운영마저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바다 낚시객들의 조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당국이 낚시어선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다음 달 14일까지 도내 775척의 낚시어선 가운데 230척을 무작위로 추출해 불법 증개축과 안전장비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점검 활동과 함께 지난해 돌고래호 사고 이후 강화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처벌 규정 등을 선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제1회 순천 도시농업축제가 다음 달 8일 신대 도시농업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텃밭 정원 활동 사례를 발굴 전시하고 활용법이 소개됩니다. 이에 앞서 작은 먹거리 정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제1회 전국 뜰 안의 텃밭 공모전이 열립니다. 조생종 쌀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폭염과 가뭄 때문에 작황도 좋지 않습니다. 수리시설이 가장 잘 갖춰진 변온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넓은 들판의 벼가 누렇게 익어갈 때지만 필지마다 볏잎 색깔이 다르고 심한 곳은 검은빛까지 띠고 있습니다. 연마을의 논도 오래전에 경지 정리가 끝났지만 올여름 폭염 피해를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논에 물을 대는 용수로가 있지만 수원이 말라 급수차까지 동원했어도 여물이 들 시기에 수분이 너무 부족해 벼알은 껍질만 남았습니다. 농사를 이제까지 그런 대로 지어왔습니다. 지어왔는데 올해 극히 진짜 이런 가뭄이 없습니다. 전남 도내 농작물 가뭄 피해는 고구마, 콩 등 팥작물이 7,500여 헥타르, 과수 2,000여 헥타르에 이어 겨도 1,800여 헥타르의 피해를 입어 특작물이나 채소 피해보다 컸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벼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크게 높아졌지만 전체 가입 대상의 절반 정도에 그칩니다. 전남 도내 재배 면적의 50.4%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벼 농작물 재해 보상은 보험료와 피해 면적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농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자치단체 지원으로 전체 20% 정도입니다. 또 재해를 입지 않으면 올해부터 자기 부담의 70%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하면서 자연재해에서 차지하는 폭염 피해가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학교 앞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이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스쿨존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연달아 발생한 6살 여자아이와 고3 수험생 사망 교통사고. 모두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돼야 할 스쿨존에서 왜 이렇게 사고가 잇따를까? 경찰과 함께 직접 스쿨존에 나가봤습니다. 한 초등학교 앞,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비좁은 스쿨존 도로가 빽빽이 들어찼습니다. 다른 학교 앞 스쿨존에 가봐도 불법 주차 실태는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차량 때문에 생기는 사각지대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 앞에서 길 건너기가 무섭습니다. 그 차가 이렇게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가요. 스쿨존에 주로 오가는 어린아이들은 승용차 높이보다 키가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갓길 차량 가리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제 일어난 참변 역시 스쿨존 횡단보도 바로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6살 아이가 가려지며 발생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키가 작아서 차량에 많이 가려서 건널 때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아이들은 신호등이 바뀌어도 앞만 보고 달리는 경우가 많아 더 위험합니다.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이면 스쿨존에서 계속해서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차량들이 신호 위반을 좀 많이 해요. 학생들은 학교에서부터 또 뛰기 시작해요. 하루에도 이렇게 보면은 놀랄 때가 몇 번씩 놀라고요. 가슴을 철렁철렁 합니다.
최근 3년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150여 건. 이로 인한 어린이 부상자 역시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 중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육아 인프라 시설에 대한 수도권과 지역과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일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는 육아 종합지원센터가 서울과 경기도 자치구에는 48개나 설치되어 있는 반면 광주 전남 지역 자치단체에는 한 군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과 광주 지역 주민들은 지역에 맞는 육아 보육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육아에 대한 어려움으로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당 황주용, 주승용, 정인아 의원 등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33,000 제곱미터에 달하는 설해섬에 마치 흰눈이 내린 것처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 매일이 선물 같은데요. 오늘도 가을 날씨 즐기시기 참 좋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공기 많이 서늘합니다. 현재 철원지방 기온이 7.4도, 서울도 14.6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낮에는 따스한 가을 햇살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26도, 대구 2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은 내내 쾌청하겠고요. 공기도 깨끗해서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점심 드시고 산책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4.6도, 대전 13.2도, 부산 17.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 25도, 창원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